한계를 뚫자. 내 제자들 목표이기도 하지만 내 목표이기도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알면 충분히 만시간 채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6쪽 도형의 방정식 핵심 체크 326번의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아니 C가 0이래. 뭐 상수 C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0, B곱 Y는 마이너스 AX가 되지. 그런데 앞서 조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봐봐. 이 녀석은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 한글로 쓰지 말고 쌤처럼 쓰세요. 맞죠? 두 개 곱이 음수라는 건 둘 다 부호가 달라. 하지만 또는 A가 음수일 때는 B가 어떤 수?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런 후에 보세요. 여기 B에 집중해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B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양변에 B를 나눌 수 있겠네? 그럼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가 되겠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조건식에서 빨간 조건에서 B분의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두 개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수죠. B분의 A는 음수죠. B분의 A는 음수잖아. 맞죠? 분자 분모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런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봐. 마이너스 B분의 A 값은 양수네. 이렇게 수학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요. 해도 괜찮아. 어떤 풀이냐면 이 녀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B제곱을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B제곱은 음수일까 양수일까? 그렇지. 음수거든. 그럼 보세요. 자, 다시 마이너스 B제곱 분의 자 A 곱 B는 부동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음수를 나눠주면 부동호 바뀝니다. 그래서 약분해 보세요. B 하나 약분되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어떻게? 양수되지. 방법 두 가지다. 알았지? 첫 번째 케이스처럼 빨간색으로 분리해서 A와 B가 다른 부호니까 B분의 A가 음수네. 그런 후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 라고 바꾸셔도, 또는 이 녀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B제곱을 나눠서 등식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내가 둘 다 소거했다. 이제 소화는 너네들이 하는 거다. 내가 대신 못 씹어준다. 자, 그러면 이거 원점을 지나래. 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네. 자, 그런데 기울기 값은 우리 구했잖아. 여기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부르거든. 기울기가 음수면 양수면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 1차 직선이라 쓰면 내가 제일 첫 단추는 6개 함수 기억나지? y는 x, y는 2x, y는 2분의 1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6개 함수 정도는 구단이지 않을까? 유도필하면 손. 자, 혹시 이해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해보세요. 내 손으로 쌤, 내 손으로 씹어 먹어라. 자, 근데 기울기가 이거 양수 음수예요. 양수라고 했네. 기울기 양수면 앞에 세 개 시리즈네. 어때요? 그럼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네. 근데 기울기를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만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근데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물었네. 그럼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또는 제 3사분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센 381번. Z값과 오메가, 이걸 이제 오메가로 보면 W 아니고요.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써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파이 뭐 이런 표현을 쓴단다. 그리스 문자예요.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으세요. 대문자는 이런 시계가 있어요. 선생님도 오메가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는 아주 비싼 고가의 샘 시계가 있어요. 뭐 지금은 내 스포츠 시계를 차고 있지만 여기 오메가 시계라고 남자의 부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네. 그래. 그럼 Z와 오메가가 있어. 그런데 Z를 여러 번 곱할 거야. 전문용어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우리 중3 때 3학년 1학기 때 했던 거에 거듭제곱 중에 대표적인 게 제곱에서 A가 되는 수를 배웠죠. 조만간에 세제곱에서 A 되는 수를 배울 거고요. 올해 수능에는요.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케이스를 배울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팽팽팽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럼 X를 여러 번 곱해볼 거야. 첫 번째, Z의 1제곱은 뭐지?
루트 2i분의 1 마이너스 i 그대로잖아. 근데 분모에 i가 있네. 그럼 뭐 해주면 좋을까? 실수하. 그래서 i를 똑같이 곱할까? 그래서 분모는 i 제곱은 자 기억하세요.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만 딱 집중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실수부터 전개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은 1이네. 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앞쪽 분배하면 플러스 i가 논단다. 자, 그 다음 z제곱을 할 거예요. z제곱이라는 건 이걸 두 번 곱한 거지. 자, 갑니다. 두 번 안 적는다. 분모로 제곱하면 뭐가 되지? 2분의 분자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천천히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 플러스 2i까지. i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1 마이너스 1 속어. 계산하면 i만 남네. 그 다음 z세제곱이라는 것은 z제곱에다가 z를 한번 곱한 거지. z제곱이 이거예요. 두 번 안 적는다. 이 녀석에다가 i를 곱하세요. i를 분자에 곱할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분자는 i를 곱할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분자 1 플러스 i랑 i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부부터 i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i랑 1 곱하면 i까지 맞지? 규칙이 있는가 보세요. 규칙이 딱 보이면 이 문제 끝납니다. 그럼 z4제곱이라는 것은 z제곱을 두 번 곱한 거잖아. 그 z제곱이 i였어. i제곱은 뭐였지? 마이너스 1.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z5제곱이라는 것은 z4제곱에다가 z를 한 번 곱한 거지. z4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아하 마이너스 z가 되네. 오 보이네. z6제곱은 z5제곱에다 z를 곱한 거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z제곱이니까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뭐 적는다면 굳이 뭐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z7제곱 한번 보세요. 7제곱은 z6제곱에 다시 z를 곱한 거잖아. 아니면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아니면 저는 읽기 싫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z7제곱은 z4제곱에다가 z3제곱을 곱해도 괜찮아. z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z3제곱이 되지. 규칙 보이지? 두 번 안 적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z8제곱은 z4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네. z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겠네. 그럼 다시 z9제곱은 다시 z가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8주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해 2022년 11월 17일 날 쳤던 수능에 나왔고요.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수능에도 100% 나옵니다. 100% 장담하죠. 이렇게 풀이를 적어야 풀이가 보입니다. 알았지? 연습 많이 하세요. 전문용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fx 더하기 8 더하기 fx와 같다. 맞죠? 이게 삼각함수라고 나중에 이제 고2 때 수일 과정에서 배우는 주기함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연결된다. 알았지? 이게 주기성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잘 봐라. 배우게 될 겁니다. 영어로 coming soon. coming soon. 처음 듣나? 영어 선생님 겁나 잘하거든. 자, 오메가 보세요. 오메가 W 아닙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있고. 자, 규칙이 보이면 외치세요. 외치라는 거 영어로 뭐라 불러? 와우, 잘 봐. 제곱할 거예요. 분모 제곱 4. 분자 제곱할 거야.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 2배 앞에 거 뒤에 거이고 2루트 3i.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거든. 분자 분배 2를 나눠봐.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지. 두세 번 안 씁니다.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할 거야. 분모는 2 곱하기 2, 4가 되고 분자는 이 둘 곱하는 건데 합작공식이네.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꾸면 루트 3i 플러스 1에다가 이 녀석도 위치를 좀 바꿔. 루트 3i 빼기 1 해주면 합작공식 보이나? 루트 3i 제곱 앞에 그 제곱 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3이 되고 빼기 뒤에 그 제곱이니까 1. 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1 아니다. 합작공식 보이나? 그런 후에 분자는 마이너스 4. 4로 나눠 마이너스 1 되네. 찾았다.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1로 갔네. 그런데 이 녀석은 3이고 이거 4잖아. 안 맞네? 같지는 않지.
이거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z의 4제곱이랑 오메가 4제곱이 같이 나와요. 자, 다시 잘 봐. 규칙에 넣으면 외치세요. 오메가 4제곱도 한번 보세요. 오메가 4제곱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1제곱을 곱할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 넣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만 적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럼 오메가 7제곱은 뭐가 나와요? 오메가 6제곱에다 오메가 1제곱 곱한 거니까 다시 오메가가 나오네. 한글로 바꾸면 우리 초등학교에 묶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영어로 패키지. 몇 묶음이 똑같하게 돌아요. 똑같이. 내가 좀 전에 어려운 주기란 말을 썼고요. 이번엔 초등수학 표현. 몇 개씩 똑같은 묶음일까요? 6개씩. 6개씩. 이걸 전문용어로 육주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쓴다. fx 플러스 6은 fx와 같아 라는 6개씩 주기를 육주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답은 24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Z의 시리즈는 8개씩 똑같은 규칙이 나와요. 그래, 외치세요. 와, 이게 눈에 보이면 이거 푸는데 2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건 이해 못하면 20년 후에도 못 풀어요. 나는 200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풀 자신이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알 때까지, 풀릴 때까지. 흔히 요즘 축구 난리죠, 그죠? 좀 열정이 식었지만 뭐 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중에 포기한 건 아니하면 못하다. 아니하면 못해요.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른이 되는 최단거리 방법이다. 어른 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알았지, 내 제자들? 6주기성과 8주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 이러하면 3, 4. Least Common Multip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LCM.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그렇지. 나 개인적으로 산타크로스 양말이라 부르거든. 24죠. 만약에요. 24를 집어넣는 생각해 보세요. Z에 오케이 24제곱은 Z의 8제곱에다가 뭐 한 거예요? 3번 곱한 거네. 근데 Z 8제곱이 얼마였지? 1이었잖아. 1을 3번 곱하면 1이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오메가의 n제곱의 n자리에 24를 대입해 보세요. 오메가 2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8번 곱한 거 아니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8번 곱하면 1이네. 그래서 24, 48, 또 72 맞나요? 이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면 만족하는 n값 중에 세 자리 자연수를 더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일 파트에 나오는 수열 파트, 수열에 나옵니다. 좀 더 꼬아낼까? 그러면 네 자리 정수의 합 중에 네 자리 중에 그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털어내도 풀어낼 자신이 있어요. 200년이 지나도.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의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물어. 누구나 내 제자면 그런 원리가 있고요. 그런 권리가 있고 나도 그렇게 질문할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넘어나가면 벌써 우리 고3 거 하고 있을걸? 그렇지? 자,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어. 각 A 차주, 각 A의 대변의 중점을 P라고 잡을게요. 이걸 전문용어로 꼭지점 A에서부터의 중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 번 더. 꼭지점 B 보이지? 꼭지점 B에서 그 대변 선분 CA의 중점을 Q로 한다면 이 보라색 직선을 뭐라 부른다? 선분 BQ라 부르지 말고요. 꼭 각 B에서의 중선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리고 중선의 정의는 한글로 바꾸면 꼭지점 B와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희한하게도 꼭지점 C에서도 어떤 재미난 특징이 있냐면 그 반대편 AB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와우
희한하게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걸 반드시 눈금이 없는 자와 컴파스 가지고 한 번만 딱 해보세요. 한 번만 하면 기억이 한 200년을 갈 거예요. 내가 이걸 수학을 잘한 이유가 난 다 해봤거든. 지겹지 않아요. 까먹을 때마다 선생님 전지를 펴서 그 전지에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이론을 한 번씩 다 적어봐요. 전지에 꽉 채울 수 있어요. 다 쏟아볼 수 있어요. 책 하나도 안 보고. 내가 가능하면 너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자, 보조선을 좀 그을 건데, 점 R과 Q를 연결해 보세요. 자, RQ 연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닮은 삼각형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갑니다. 삼각형 ARQ. ABC. 무슨 닮음? 그렇지.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변의 비가 같아요. 1대 2와 1대 2. 그리고 끼인 각이 A잖아. 그러면 닮음 임으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선분 RQ 대 선분 BC의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되죠. 그리고 평행하다는 거. RQ와 맞아요. 이거 증명 못, 특히나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 이거 하고 싶으면 중학교 2학년 책에 이렇게 돼 있단다. 영어로 데스티니 정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식인 거야. 작도를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내가 중1 때 증명 못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 평행선 억각 크기는 같다. 난 못해요, 증명. 하지만 그건 작도를 스스로 해본다면 그 각의 크기를 재보세요. 한 번 해본 친구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알았지? 전두엽에 새기면 후두엽으로 넘어간다. 전두엽에 자꾸 새기세요. 자꾸 자극시키면 후두엽으로 평생 저장 긴치로 넘어갑니다. 알았지? 자꾸 쓰세요. 여기다가 매직으로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재밌겠지? 매직 줄까? 자,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야를 좀 바꿉니다. 두 번째. 이 점을 영어로 creativity라는 표현을 쓰게 된. 자, 갑니다. 이번은 G 찾아보세요. GRQ 찾아보세요. GRQ. GCB. 이 둘은 무슨 닮음? 그렇지. A의 닮음이에요. 왜요? 아니, RQ랑 CB가 평행하다고 했잖아. 평행하면 평행선 억각. 이 점과 크기는 같겠네. 이게 평행선 억각이에요. 이 세모 크기도 같겠네. 그리고 이 막국지가 크기도 같겠네. 뭐 별이란다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 닮은 비는 위에서 요거 쓰면 어때요? 이 녀석은 별에 대한 대변 길이네. 별 보이지? 삼각형 GRQ 삼각형의 별 대변이 바로 RQ잖아. RQ 대 CB의 길이 비율은 몇 대 몇? 1대 2잖아. 그대로 A의 닮음이고 그 닮은 B는 이거 비율이니까 1대 2가 닮은 B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세모 대변 찾아봐 봐봐. 왼쪽 삼각형에서의 세모각의 대변은 바로 GR이 되죠. 밑에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이 세모각의 대변은 GC가 되죠. 이거랑 점이라고 했네. 점 대변 찾아봐. 왼쪽 삼각형의 점 대변은 GQ가 되고요. 오른쪽 삼각형의 대변은 바로 GB가 되겠네. 따라오지? 이해되지? 똑같은 원리로 A에서 G, G에서 P의 길이 비율도 이거 좀 생략합니다. 선분 AG 대 GP의 길이 비율도 1대 2가 된다고. 잘못 적었다. 2대 1 거꾸로 적었네요. 자, 잠깐. 여기서는 이제 GP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GP 대 GA. 이해되지?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한다면 꼭지점에서부터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꼭지점 B에서 중선 보라색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 꼭지점 C에서 초록색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만 외우면 안 돼요. 보통 G를 정의를 모르고 대부분 이것만 익혀요. 이 책에서는 X1 돼 있나? 맞죠? 그 좌표. A X좌표, B의 X좌표, C의 X좌표. 이것만 외우지 마세요. 외우기 참 좋게 돼 있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어제 우리 예비 중2가 될 수 있었던 그 제자가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겠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10초 만에 끊었거든요. 아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야 돼. 왜냐하면 수학이 쉽지가 않거든. 배운 것 같은데 봐. 중3 때 무게중심 배웠잖아. 배운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 또 못 써먹는 경우가 있어. 이론만 한다고 풀린 게 아니거든. 이론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빌드업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진도만 나간다고 과연 나한테 칭찬을 듣고 수학이 완벽하게 될까?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페이지 267쪽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조금 크게 그린다면 자 보세요. 자 타이틀은 저 적었지? 타이틀 옆에다가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 질문합니다. 개수 몇 개일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아요.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이치 무한계입니다. 알겠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정점이란 말이 이거예요. 두 직선은 뭘 지난다? 교점이요. 자 보세요.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려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 표현이 전문용어로 음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전문용어로 음함수. 자 예를 들면 책에 있는 그대로 쓸게요. 웬만하면 잘 보세요. 2x-y 플러스 3 이퀄 0을 음함수 fx, y 이퀄 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반대말이 있죠? 맞아요. 양함수란 말이 있어요. 근데 둘은 같은 말입니다. 뭔 말이냐? 이걸 y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마이너스 y를 휘리릭 넘기면 y는 2x 플러스 3. 이걸 양함수 y는 fx라는 표현을 씁니다. f라는 건 영어로 펑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x에 관한 펑션을 함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왼쪽에 y를 두고 오른쪽에 x에 관한 펑션 x를 대입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지? 아 이게 양함수, 음함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잠깐 들면 그 음함수 중에 한 개 더 있는 게 이거예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6 이퀄 0을 음함수 g x, y 이퀄 0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음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x랑 y 한쪽에 다 몰려있지. 안 그래? 근데 이걸 우리 한쪽에 다 y에 대해 정리할 수 있나? 봐봐. x랑 마이너스 6을 휘리릭 넘겨. 그럼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 녀석을 양함수 y 콜 gx라는 표현을 쓴단다.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음함수랑 양함수는 같은 표현이다. 혹시나 질문할까 싶어서 미리 해봤습니다. 자, 좀 큰 그림. 이 음함수는 양함수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잘 보세요. 이 처음 직선 L이라 부를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걸 그냥 L'이라 부를게요. L 다시 한글로 L 다시. L 다시는 한 점, 여기서 한 점이 그냥 편에서 P라 부를게. P점에서 만난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릴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시간 때우십시오. 참 좋은데, 그자? 싫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 P를 지나는 직선 한번 그어볼까? 눈으로 그어보세요. 옳지, 잘했다. 이렇게 또 눈으로 그어보세요. 자, 저렇게 또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막 그을 수 있겠지. 남은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을 수 있어요. 맞지? 몇 개다? 무수히 많지. 다시 L과 L'의 교점 P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지오지브라를 그리기 위해 밑밥을 조금 쓰겠습니다. 이 두 개 직선, L 직선과 L' 보이죠? 이 교점 계산할 거예요. 흔히 문자 두 개씩 두 개네. 그럼 L과 L' 더해봐 봐봐. 좌변끼리 더하면 Y 소거되네. 몇 X? 3X. 상수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만족하는 X는 1이 나오지. 자, 집중. X가 1입니다.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 휘리릭 넘기면 Y는 5가 되지. 이 점 교점 P가 뭐라고? 1, 마이너스 5라고. 자, 잘 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1,5를 지나면 1,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직선 해볼까? 아무거나. 2분의 1 좋았어. 그러면 y 마이너스 5는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되겠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집중했지? y는 뭐예요? 2분의 1x 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니까 5라는 건 2분의 10 빼기
2분의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겠지. 자, 지오집으로 간다. 자, 기억했지? 찰칵 익혀.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핑크색 2x-y 플러스 3 이퀄 0과 파란색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 직선 교점 1,5 지나지? 그럼 직선은 뭐였지? y는 1 나누기 2분의 1 자, x 뭐였지?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 뭐 좀 안 맞는데요? 마이너스 5. 잠깐만요. 직선이 틀렸나요? 잠깐만요. 교점이 틀렸다, 그죠? 1, 마이너스 5. 자, 잠깐만요. 두 개를 더 하면 1,5인데 마이너스 5. 아, 1,5인데요. 1,5네요. 아하,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아하, 잘못 적었네요. 쏘리. 미안. 마이너스 5를 넘기면 플러스 2분의 5가 되니까 이건 이게 얼마 되죠? 2분의 9인가요?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인가요? 자, 조금만 다시 쓸게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오지브라로. 더 좋은 건 그림 말고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기억이 오래 갑니다. 어때요? L1, L2 보이죠? L과 L2랑 교점. 요 P,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 직선을 구한 거예요. 하나만 딱 더해줄게. 기울기 얼마 해볼까요? 네 번째 직선. 하나만 딱 더해볼게요. 안 해도 되겠나? 네. 그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좀 큰 그림. 구체적으로 하는 건 너네들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다시. 두 직선의 교점, L과 L''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렸어. 근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는 일일이 다 구해야 됐어요. 일일이 다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규칙이 딱 나오더라 이거지. 그게 바로 항등식 개념이야. K에 관한 항등식.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방식들이야. 잘 보세요. 이거 음함수네. L 음함수 보이지? 한쪽 다 몰은 거. 더하기 K 곱하기 음함수 이퀄 0꼴이 이 핑크색 표현하는 방법들인 거야. 핑크색 직선 많지? 이 직선을 표현하는 것 중에 여기서 문맥상 K 자리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푼 직선과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7쪽 예제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예를 든 게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지. 어떤 K라는 문자에 하는 항등식이면 어떻게 풀었었어요? K를 포함 안 하는 거 플러스 K를 포함하는 거 이퀄 0으로 바꿨지. 그 K의 개수와 상수를 다 바꿔가지고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별과 하트가 둘 다 뭐가 됐지? 0이 됐지. 이 해법을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정리할 거예요. 별을 그리고 하트를 정리하는 연습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K를 포함 안 하는 거. 2x랑 마이너스 y랑 3 보이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그 다음 하트 보이지? 하트는 K 개수거든. K를 포함하는 거. 분배.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보이지? 이게 성립하려면 K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려면 이 빨간색 이 직선이 반드시 직선 답을 얘기했지만 이게 0 돼야 된다고. 이거 좀 전에 그린 거지. 지오지브라로 그린 게 이겁니다. 그 다음 초록색 뭐나? 선생님 초록색 그린 게 이거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 다시 읽어볼까? 빨간색과 초록색은 기울기가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네. 첫 번째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의 직선이지? 2인 직선 맞지? 그리고 초록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의 직선이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래 안 그래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두 개의 빨간색, 초록색 직선이야. 교점이 나와 안 나와요? 교점 P가 좀 전에 뭐였지? 1, 마이너스였나? 1,5였나? 1,5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K자리 뭘 한번 집어넣어볼까? 하나만 딱 대입해 볼게요. K자리 뭘 집어넣을까? 3? 3 대입할 거야. 그럼 정리하면 3x, 2x 더하면 5x, 3 대입하면 3y, 마이너스 y 더하면 2y가 되네.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나? 자, 잘 기억해봐. 요거 그릴 거다. L4 그린다.
찰칵 찍었지? 자, 누가 불러볼까? 불러봐.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 어때요? 교점 P를 지나는 직선 돼야 안 돼요? 돼요. 와, 맞아요. 최첨단 깜빡, 그냥도 깜빡이도 하네? 와, 대박. 알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숨은 그림 찾기요. 단순히 푸는 건 아무나 해요. 그 교점 P 구하는 건 어렵잖아. P점은 1,5 구해지잖아. 근데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니? 이 부분은 너네들이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볼 때는, 이거 처음에 풀 때 5분 걸리는 친구들은 다음 볼 때는 2분, 그 다음 볼 때는 20초, 그 다음 볼 때는 2초.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8쪽 필수의 7번입니다. 자, 숨은 그림부터 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맞아요. K를 포함 안 하는 거, K를 포함하는 하트 꼭 K 콜 0으로 바꾼 후에 별과 하트가 둘 다 0이 되어야 된다.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 별을 포함한다면 별이라는 거 K를 포함 안 하는 걸 나타내거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자, 안 틀렸죠? 네. 그 다음 K를 포함하는 걸 바꿀 거예요. K를 포함하는 거 여기 저기 두 군데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되겠네.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풀이를. 중괄호. 자, 이 녀석이 별값이 얼마? 0. 하트가 얼마? 0. 자, 그런데 답은 어렵지 않아.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근데 숨은 그림 찾기. 잘 보세요. 이 녀석을 L1, 얘를 L2로 한다면 L1은 기울기가 얼마지? 2인 직선 아니에요? 대충만 그릴게요. 대충 개형만. L2는 기울기가 얼마지? 3분의 1이잖아. 기울기 3분의 1이면 더 기울어졌어요? 덜 기울어졌어요? 덜 기울어졌지.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데 이거 기본기가 아닌데. 자, 이렇게 되겠네. 어때요? 맞나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생기지. 교점 P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여기 있어. 문자 두 개씩 두 개. 가간법, 대입법. 대입법으로 해줄까? X자리에 뭘 대입해? 3y를 대입해. 그러면 6y 빼기 y 마이너스 5는 0. 5y 마이너스 5는 0. y 값은 뭐지? 1이야. y가 1이면 집중. x는 뭐지? 3이 되겠네. 교점은 구하는 게 어렵잖아. 자, 그 다음 숨어있는 조건. 좀 이따 필기해라 이거. 자, 필기하세요. 자, 뭔 소리냐? 교점 P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그 무수히 많아. 핑크색으로 하루 종일 그릴까? 쉬는 시간 없이? 아니요. 왜? 와, 이거 선생님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야, 이거 10분 동안 계속 이거 할 수 있는데. 맞죠? 이 핑크색 직선, 수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이 표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L1, L2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경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우지불하나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 친구가 똑똑한 편이지만 안 하면 30년 후에 무게중심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맞지? 그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기억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새겨 넣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요즘 누가 모 학생이 연필로 써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있잖아. 기억에 빨리 자극이 된대. 전기 자극이거든. 손가락을 꾹꾹 눌려보세요. 그럼 아프죠? 그 자극이 머리 쪽에 가요. 오래 갑니다. 그렇지? 근데 수업 시간에는 못 쓰니까 샤프를 쓰라는 거야.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8쪽 확인 체크 329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보자마자 뭐 더하기 뭐 곱 K 콜 0으로 상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 K의 개수에 집중하세요. K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답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쓰면 된다. 빨간색 이걸 두 줄을 전문용어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따라하세요. 어떻게 쓰냐면 빨간색
이 녀석은 0이 되어야 되고 초록이 찾았나? 네. 초록이도 영. 0이 되어야 돼. 교점 P 구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자, 20그림 찾기.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 2인 직선 두 글자로. 고정. 그렇지. 꼼딱 마라. 고정인 거야. 꼼딱 마라. 픽스 고정. 이건 그렇지.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런데 초록이랑 빨강이는 어떤 관계일지 또 게다가 한 점에서 그렇지. 수직이죠. 한 점에서 만나지. 왜? 기울기 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거든. 이것도 알아두세요. 안 배운 친구들은 우선 눈에만 좀 세 개다. 수직입니다. 한 점에서 P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직선을 읽으라 한다면 누가 물어보거든. 뭐라고 읽을래? 하나만 아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둘, 셋 나중에 이 하나만 봐도 10개까지 읽어내려면 L1, L2 파랑이랑 초록색 교점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들 혼자 공부할 때도 요 K자리 답만 구하, P만 구하고 넘어가지 말고 K자리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3분의 7, 뭐 루트 5 이걸 다 대입해서 실제로 P를 지나는지를 지오지브라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써보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9쪽 발전제제 8번입니다. 자, L1은 그냥 고정이야.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L2를 읽으라 한다면 오우 와우 잘 보세요. 그냥 mx-y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다. m값은 어떤 수?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L2를 정리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m을 포함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선생님처럼 사랑을 많이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곱이 꼈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보인단다. m을 포함하는 거 보이나요? m의 계수란 표현을 쓰면 x 플러스 1 이게 m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이 발리면 파랑이가 0, 초록이도 0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1을 지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이걸 직선을 그릴 수 없어. 파란 직선은 뭐지? y는 1이잖아. y 꼴 1은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네. 이해도 안 돼요. 이것도 좀 이따 책에도 그려놔라. L1 직선은 y는 1. L2 직선 초록이 한번 그려보세요. 초록이는 x는 마이너스 1. 맞나 이거? 책이 없습니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 점이라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야. 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교점 P가 뭐라고?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다시 L2는 L2 직선만 쓴다면 이 교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겁나 많은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L2만 딱 봤을 때. 알겠지? 이해되지? 그럼 이걸 이해한다면 자 이제는 좀 정밀하다는 표현 해볼게요. 원래는 대충만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 X축, 여기 Y축 맞나요? 자 이해되나? 이 P가 마이너스 1,1이랑 여기 있고 X축이 요쯤 있고 Y축이 요쯤 있네. 그런데 여기는 L1은 두 글자는 뭐예요? 고정이거든. L1을 그냥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양함수로 바꾼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 기울기 마이너스 1, Y절편 2인 싹 이렇게 그려내는 것 0.7초 만에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오렌지색 L1은 그냥 픽스 고정이야. 이해되지? 그럼 L2는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맞지? 엄청나게 많은 표현 방법이 이거라. 항등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세요. L1과 L2 중에 교점이 생기고 교점이 몇 사분면? 1사분면이 생기려면 자 수학만 합니다. 산수는 너네들이 해라. 나는 수학 선생. 잘 봐. P랑 Y축 요거 A라 부를게요. A점을 지나는 이 직선 요 점을 편의상 요 점을 캡틴 A 이 점은 0,2네요. 맞죠? 직선 PA 요걸 그냥 L3라 할게. L3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되지. 암산되는 1 맞죠? X 1증가인데 Y가 1증가니까 L3 기울기는 1이거든. 그 기울기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내려가잖아. 싱어송 멘토라는 핑크색.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1,3면 생기지. 그런데 아니 이것만 무조건 작기만 하면 돼? 안 돼. 뭔 소리냐. 보라색. 이 점 P를 지나면서 이 점 B를 지날 수 있죠. 이 B점이 2,0이거든.
이 L4의 보라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커야만 교점이 핑크색처럼 나오지 않나요? 네.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시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마무리한다. L3 직선은 기울기보다는 작고요. L4 직선보다는 커야만 핑크색 모양의 교점이 1, 4분면 위에서의 교점 Q가 나온다는 거예요.